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대표적 질환인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뇌는 머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를 목, 그리고 등, 그리고 허리를 따라서 척수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추신경은 중요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뼈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는 두개골로 보호를 받고 있고 이 척수를 보호하는 게 바로 척추에 해당이 됩니다. 척추는 하나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척추뼈들이 마치 벽돌을 쌓아가듯이 아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래쪽에 있는 요추 그리고 허리뼈의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확대해서 그린 게 이 옆에 있는 모습인데요. 요추, 즉 허리뼈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그 밑으로는 천추와 미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척추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는 다르게 반유동성 물질입니다. 마치 이제 젤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젤리가 이렇게 반유동성으로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충격이 쿵 하고 왔을 때 얘는 약간 압박이 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충격이 와서 얘가 압박이 되고 충격이 사라지면 다시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반유동성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숙일 수도 있고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척추의 움직임과 그 충격 완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경추에도 있고 흉추에도 있고 요추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디스크들 중에서도 요추에 있는 디스크가 가장 두껍고 가장 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추는 이제 머리만 짊어지고 있고 머리 하중만 지탱하면 되지만 이 요추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 디스크들이 굉장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추뼈 안에서도 디스크는 아래로 갈수록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점차. 그래서 이 모든 디스크들 중에 이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와 5번과 이 밑에 있는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 이 두 개가 가장 두껍고 많은 기능을, 많은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가장 많은 하중들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관련된 질환들도 4번, 5번, 천추 1번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디스크를 조금 더 자세히 요 옆에다 한번 그려봤는데요. 척추체의 모습을 크게 2개로 앞과 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척추는. 척추뼈는 그 앞쪽을 바로 요 바디, 몸을 이루는 게 바로 척추체라고 부르고요. 뒤쪽에는 수많은 돌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돌기와 척추체를 연결해주는 척추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아래 모양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앞이 바로 척추체, 뒤쪽이 다양한 돌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옆으로 있는 횡돌기와 이 등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굽으면 이 등 쪽에서 척추뼈 끝에가 만져지죠. 그게 바로 가시돌기고 이런 여러 돌기들이 있고 이 돌기와 척추체를 연결하는 2개의 다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바로 척추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척추경 사이에 그래서 빈 공간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바로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중심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멍 사이를 바로 이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경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신경은 아까도 말했듯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머리에 중추신경과 이렇게 중추신경인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이 중추신경으로부터 말초신경들이 파생돼서 수많은 분지를 내면서 온몸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목에서, 경추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신경들은 바로 팔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서 뻗어나가는 신경들은 바로 다리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 쪽으로 이상이 생기게 되면 팔 저림이나 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잠깐 보면은 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는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공간, 위쪽에 있는 척추의 척추경과 아래쪽의 척추경 사이에 빈 공간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빈 공간. 이거를 바로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간, 사이 간자고요. 추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추간공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추간공의 부위에서 바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신경이 빠져나오면서 각각의 분지를 이루면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척추의 뒤에서 이렇게 여기 척추경을 이렇게 잘라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간에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디스크 뒤쪽에 이렇게 추간공이 발생하게 되고, 이 추간공에서 하나씩 분지를 내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좌우로. 그래서 바로 디스크 뒤쪽에서 이렇게 분지되는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들이 디스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디스크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디스크는 이제 가운데 수액이라는 것과 이 주변을 동심원으로 둘러싸는 섬유륜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액은 80% 정도는 수분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탄력성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유동성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디스크들은 변성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디스크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퇴행이 진행이 됩니다. 디스크는. 퇴행이 진행이 됩니다. 퇴행이 진행되면 디스크들은 점차 변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뭔가 외상이 있죠. 큰 충격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디스크에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자세들이나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디스크의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 부족이 있어도 디스크는 변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한 번만 설명을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디스크고요. 여기가 이제 척추체인데, 디스크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관은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다 나오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들의 모든 조직이나 세포들은 피라는 그 순환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기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나온 노폐물들을 배출을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디스크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양분을 받고
생긴 노폐물들을 어떻게 배출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 척추체에는 이 혈관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혈관에서 확산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확산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확산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디스크는 아까 젤리 같은 형태라고 했죠. 이 뭔가 압박을 줘서 압박이 되고 그리고 다시 팽창이 되고 이런 압박과 팽창을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확산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즉,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 스펀지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물에 묻어있는 스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스펀지를 꽉 짜게 되면 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수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압박과 이완, 그러니까 팽창을 반복을 해야지 이 혈관이 없는 디스크의 확산 작용을 활발히 해서 디스크의 양분과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압박감이 너무 없고 이런 운동이 없으면은 이 디스크의 변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한 운동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다시 뒤로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굴곡과 신장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자기 몸에 맞지 않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디스크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적절한 운동은 이 디스크를 아주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디스크는 변성이 되게 됩니다. 디스크가 이제 변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액의 수분도 많이 잃어가게 되고 섬유륜도 조금씩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륜이 타격을 서서히 받아가면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런 균열이. 그리고 아예 파열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디스크가 그 틈을 타고 이 안쪽에 있는 수액이 그 틈을 타고 밖으로 이제 점점 뻗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색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뒤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돌출이 되게 되죠. 이런 거를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디스크가 변성이 되면서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고 파열이 생기면서 그 틈으로 수액이 돌출되는 것을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 탈출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신경을 누르고 뭐 디스크가 탈출됐다고 모두 다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고 모두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변성이 되면은 그 안쪽에 수액 안쪽에서 이 화학 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통증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염증 물질도 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통증으로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디스크 증상은 일단은 초반에는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허리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더 아파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골반 통증도 같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틈으로 수액이 돌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리로 이제 뻗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다양한 하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에 다리죠, 다리에 저림 증상, 뭐 당김 증상 또는 위압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뭐 절룩절룩 거리는 이제 보행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 그리고 신경 압박으로 인한 다리의 저림과 위압감, 그리고 보행 장애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스크 탈출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진단은 일단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고 뭐 하지 증상이 있다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 엑스레이죠. 이런 사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의 두께를 봐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변성이 되면은 이 두께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스크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디스크,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이 틈이 굉장히 좁아져 있으면 아, 디스크일 확률이 좀 높겠구나 라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분의 임상 증상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런 증상을 토대로 아, 디스크일 확률이 좀 높군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진을 하는 거는 엑스레이로는 이 디스크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경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확진을 하려면 사실 MR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RI를 통해서만 확진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디스크가 있대요 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틈이 좁아져 있고 임상 증상이 그거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계셔서 아마도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오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치료죠. 치료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 웬만하면 다 좋아지십니다.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에는 우리가 뭐 당연히 약을 복용하는 게 있죠. 약물을 복용하는 거. 약물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권유하죠. 그래서 이런 치료로 어느 정도는 대부분은 호전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지가 막 굉장히 막 저리고 막 절룩거리고 막 이런데 사실 그런 환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라고는 교과서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심한 통증이 크게 지나면은 안정기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걷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이제 불편한 분들은 운동도 좀 운동을 그런 분들한테 운동을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심한 통증이면은 바로 보존적 치료 다음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경차단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경차단술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차단술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주변에 생긴 이런 통증 물질과 염증 주변을, 신경 주변에 생긴 염증 물질을 가라앉혀 드리기 위해서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염증 물질과 통증 물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걸로 잘 해결되지 않거나 하면 이제 신경 성형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액 성형술이라고 해서 고주파로 디스크를 뭐 쉽게 말해서 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압을 시켜주는 수액 성형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한 4에서 6주 정도로 보는데요. 한 4에서 6주 정도를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으면 바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뭐 내시경을 타고 들어가서 이 디스크를 이렇게 절제하는 방법, 또는 현미경으로 이제 등 쪽에서 들어가서 이걸 절제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보존적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수술로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비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대소변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정말 빨리 병원을 가셔서 빨리 MRI를 찍고 수술적 치료를 빨리 시행을 하시는 게 아마 권고사항입니다. 빠른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오늘은 이렇게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뭐 신경차단술, 뭐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이런 치료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씩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